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중독센터 정신과 교수인 애나 램키는 저희의 뇌와 도파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고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꿀팁과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얘기만 하는 도전남입니다. 담배나 마약처럼 명확하게 느껴지는 중독도 있지만 술같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중독이나 야동이나 게임같이 비교적 간접적인 중독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쾌락과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란 바로 고통입니다.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과 같아요. 흡연이 됐던 쇼핑이든 야동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저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하나쯤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사소한 행위라도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다 중독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요. NRM키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만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무언가에 중독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독된 것을 계속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내성이 생기는데요.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도파민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자극적인 광고가 저희를 유혹하고 있어요. 쿠팡에 뭔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심지어는 당일에 물건이 도착하기도 하죠. 뭔가를 알아내고 싶어서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요즘 사람들의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고통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NRM키의 말대로는 쾌락과 고통은 마치 시소와도 같다고 하는데요. 한쪽에는 쾌락이 있고 반대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담배나 술이 됐든 쇼핑이나 스마트폰이 됐던지 간에 자신이 즐기는 특정 행위를 하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쾌락을 얻으면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에요. 흡연자는 담배 한 대를 더 찾게 되고 게임 중독자는 게임을 한 판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게 돼요.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저희가 이런 쾌락적인 자극을 계속 반복한다면 쾌락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쾌락 직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지게 됩니다. 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쾌락을 추구할수록 저희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속도는 더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에 있어서 내성이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츠 영상에 중독되는 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쇼츠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 뇌의 도파민 상태가 0이었다고 칩시다. 쇼츠를 보면 도파민은 10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쇼츠를 계속 보다 멈췄을 때 도파민은 10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 혹은 30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하겠죠. 중독은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중독을 쫓다가 그만두었을 때 엄청난 공허함과 고통을 느껴봤을 거예요.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다면 저희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정상 수준의 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쾌락과 고통의 시소가 다시 수평이 되면 산책을 한다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다시 행복과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쾌락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저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이후에는 쾌락이 찾아올 거고 쾌락을 느낀다면 그 이후에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쾌락과 고통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도파민 네이션 책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영국 의학저널에 나온 어떤 노동자의 이야기예요. 이 남자는 15cm 못을 밟아가지고 응급실로 끌려왔어요. 그 못은 신발과 피부를 뚫고 신발 위로 튀어나와 있었대요. 못이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었대요. 하지만 못을 뽑아내고 신발을 벗겨보니 못이 발가락 사이를 절묘하게 피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진짜 아프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건도 있어요. 어떤 군의관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는 전쟁 중에 심하게 다친 200명 정도의 병사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을 가장 심각한 부상 5가지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조사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상을 당했을 때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고 부상 직후에는 고통을 아예 혹은 거의 느끼지도 못했다고 말했대요. 생명을 잃을 정도로 다쳤는데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군의관은 이 사람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위험한 전쟁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통과 쾌락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도파민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쾌락과 고통의 시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얼음 목욕을 한다든지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버틴다든지 하는 거예요. 야동이 보고 싶어서 고통스럽다고 해도 특정 시간 동안은 참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약간 무리해서 운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명상을 시도해봤지만 생각이 많아서 고통스러웠다면 명상이나 요가를 더 시도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특정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쾌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반대되고 고통스러운 활동을 하거나 중독되어 있는 활동을 절제하게 되면 뇌의 도파민 보상 경로가 다시 제자리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나오는 단순한 쾌락에도 훨씬 더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공기를 쐬면서 산책을 하거나 친구랑 밥을 먹는다든지 드라이브를 할 때도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고통을 저희의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되면 저희는 더 행복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요, 고통에 중독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극단적입니다. 고통을 활용한다는 거는 말은 쉽지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술이나 담배로 인한 중독 때문에 건강적으로 위험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기구속이라는 방법인데요. 자기구속이란 의도적으로 자신과 중독된 대상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의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자기구속이란 거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써야 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충동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쾌락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의 고통이 심해지면 참는 건 정말 어렵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큰 욕구가 오기 전에 확실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 설정이 가능한 세이프 박스 같은 거 아시나요?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면 비행기 모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시라면 집안에 있는 담배를 전부 없애고 담배를 끊는 기간 동안은 편의점이나 담배 파는 곳에 아예 가지 않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자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걸고 서약서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끊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꼭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물론 이 방법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완벽한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중독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그럴 거예요. 사람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실패하게 된다면 자기 혐오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니까 이 자기 구속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중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중 하나는 꼭 눌러주세요. 혹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해주세요. 곧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반대로 요즘 너무 좋은 일만 있다면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곧 고통이 찾아올 테니까요.